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정비를 생각하면 비싼 정비소, 수리, 부품을 떠올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서 차고나 집 앞마당에서 기본적인 도구만으로 할 수 있는 10가지 Do It Yourself 자동차 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프트도 필요 없고 정비 경험도 필요도 없으며 큰 예산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생활 꿀팁들은 여러분의 자동차 평생 동안 수백, 심지어 수천 달러까지 절약해줄 수 있습니다. 플라잉 휠즈의 크레이그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동차 생활 꿀팁 1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브러햄 링컨 동전과 타이어 트레드 트릭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타이어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다른 사실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비사나 타이어 가게처럼 트레드 깊이 게이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1센트 동전을 가지고 있고 거꾸로 꽂았을 때 에이브러햄 링컨의 머리가 보이지 않으면 타이어 트레드는 괜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타이어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더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현대 액센트의 타이어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눈보라나 비가 오거나 심지어 맑은 날씨에도 상관없이 위험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멈추려고 해도 이 타이어들은 충분한 트레드가 없어서 제때 멈출 수 없고 여러분과 자녀들이 탄 차에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타이어 옆면에서 보조 고무층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이어에는 두 겹의 고무가 있는데 첫 번째 고무층이 너무 많이 다래르면 두 번째 고무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통 타이어 바깥 트레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다른 부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에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타이어의 중앙에서 자주 나타나고 바깥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트레드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안쪽은 완전히 닳아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물 분산이 안 되고 눈길 마른 아스팔트 모두에서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여기 타이어 트레드가 마모 한계선과 일직선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머리로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 모두가 트레드 깊이 게이지를 가진 건 아니라고 했죠. 괜찮습니다. 여기 마모 한계선이 있는데 보통 우 32인치입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도로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이어 트레드가 마모 한계선과 같은 깊이라면 그 타이어는 도로에서 안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이 닛산 알티마의 트레드 깊이에 아브라함 링컨 동전을 넣어보면 타이어 트레드와 마모 한계선 사이에 충분한 거리가 있어 이 타이어들은 안전합니다. 트레드가 남았는데도 타이어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콜벳 타이어처럼요. 이 콜벳의 트레드 안에 동전을 거꾸로 넣어보면 트레드 깊이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를 자세히 보면 모든 타이어 사이에 건조 균열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주차장이나 포장도로에 오래 서 있으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만약 타이어가 습기 속에 너무 오래 있거나 전반적으로 충분히 사용되지 않으면 보통 건조해지면서 타이어 전체에 균열이 생깁니다. 1인치가 넘는 균열은 안전하지 않아 교체를 고려해야 하며 타이어 트레드와 사이드월 모두에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인치 이상 균열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무가 사이드월 전체에 걸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타이어가 너무 오래됐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드월을 보면 여기 도트 스탬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첫 번째 숫자를 보면 됩니다. 그 숫자는 타이어 제조 주차와 마지막 두 자리는 제조 연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타이어는 2021년 세 번째 주에 제조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안 되었으니 안전합니다. 타이어의 연령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10년이 넘은 타이어는 도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팁 두 번째, 종종 멀리서 자동차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정말 끔찍하게 들립니다. 그 소리는 비싼 수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아닙니다. 차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차 밑 배기구입니다. 판이 배기구에 용접된 걸 볼 수 있죠. 배기구는 매우 뜨거워집니다. 이 판들은 히트 쉴드, 즉 열 차단판입니다. 이 열 차단판들은 열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저런 용접 부위나 바로 여기 있는 밴드가 떨어져 나가면 이 열 차단판이 배기구에 부딪혀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열 차단판을 빠르고 저렴하게 수리하는 방법은 호스 클램프입니다. 다양한 크기로 제공되며 여기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열 차단판에 감아 조이면 해결됩니다. 배기구 전체에도 열 차단판이 있습니다. 차를 켜고 밑에 들어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몇백 달러가 아니라 몇 달러만으로도 직접 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배기구는 뜨거우니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꿀팁! 이 혼다 엘리먼트의 플라스틱은 심하게 바랬지만 이 새로 나온 지프 랭글러의 플라스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는 거의 새 것이지만 플로리다의 강한 햇볕 때문에 색이 바래기 시작했어요. 이 플라스틱을 빠르게 되살리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프로판 토치가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녹을 수도 있고 큰 손상을 입힐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없으면 제 동네 부품 가게에서 히트건을 3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어요. 바로 켜볼게요. 가까이 와서 보세요. 이렇게 하면 플라스틱이 재생되고 표면에 오일이 올라옵니다. 조심하세요. 너무 오래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플라스틱이 약해질 수 있으니 히트건을 플라스틱에 얼마나 오래 대고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플라스틱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백투 블랙 실리콘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그건 정말 아주 잠깐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은 비가 오면 금방 벗겨질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실리콘은 흘러내리고 끈적거리고 미끈거릴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 벗겨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플라스틱을 다시 살아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전에 몰랐다면 이제는 아시겠죠? 네 번째 팁으로 이제 이 닛산 알티마의 보닛 아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시간이 지나면 부품이 닳고 더러워집니다. 사람들이 청소를 생각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질량 공기 유량 센서입니다. 이제 보닛을 열고 에어박스를 찾습니다. 여기 제 에어박스가 있고 전기 연결선을 따라 질량 공기 유량 센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질량 공기 유량 센서의 스크린은 먼지와 이물질로 막힐 수 있으니 브레이크 클리너로 청소하지 마세요. 질량 공기 유량 센서 클리너라는 화학약품이 있습니다. 그 클리너를 사용해서 모든 부분을 뿌려서 청소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질량 공기 유량 센서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고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자동차 성능도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자동차의 질량 공기 유량 센서 코드가 뜨면 부품은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재학습이 필요하면 유튜브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 하면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는 사람들이 잘 신경 쓰지 않는 두 부품이 있는데 모두 15분 이내에 교체할 수 있습니다. 딜러에게 가는 것보다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제 에어박스입니다. 이 두 개의 클립만 열고 에어박스를 들어 올리면 에어필터가 보일 겁니다. 이 필터는 완전히 더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20초 만에 이 작업을 하는 걸 보셨죠? 오래된 걸 빼고 새 걸 넣고 에어박스를 다시 끼우고 클립을 다시 채우면 60초도 안 돼서 에어필터 교체가 끝납니다. 이제 여기서 더 돈을 아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차에서 냄새가 나나요? 블로워 모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나요? 팬바람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그 원인은 캐빈 필터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글러브 박스 뒤에 있는데 구글에서 캐빈 필터 위치를 검색해보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글러브 박스 뒤에 있습니다. 글러브 박스를 아래로 내리고 양쪽을 잡아당기면 플라스틱 클립이 있습니다. 그 클립을 안쪽으로 누른 후 글러브 박스를 더 내리세요. 알티마는 절차 때문에 옮겼고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랭글러 등 대부분 차량은 간단합니다. 저는 글러브 박스를 약간 열고 탭을 누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알티마보다 얼마나 더 쉬운지 보셨죠? 그 채선은 여기 정말 많이 나왔는데 여기 바로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바로 여기 캐빈 에어 필터가 있습니다. 이걸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빼내고 새 걸로 바꿔 끼우면 돼요. 딜러는 이걸 해주면서 150달러 정도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직접 할 수 있고 부품값도 아마 11달러에서 15달러 정도밖에 안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아끼세요. 캐빈 에어 필터는 62개월마다 교체하세요. 팁 번호는 모르겠고 제 체크 엔진 라이트가 켜졌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팔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정비사를 부르지 않고도 똑같이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1000달러짜리 스캔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동네 부품점이나 온라인에서 30달러짜리 스캔 도구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1996년 이후 모든 차량에는 온보드 진단, 이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로 대시보드 아래에 위치하며 때로는 잿더리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차에 잿더리가 있다면 가끔 센터 콘솔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온보드 진단 포트 위치는 구글에서 확인하세요. 제 지프 랭글러 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스캔 도구를 차량 아래 바로 꽂으니 한 번에 연결됐네요. 이런 일은 드문데요. 화면에 표시되며 스캔 옵션을 선택하면 코드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스템에는 8개의 모니터가 있어서 모든 준비 모니터가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출가스 검사 목적이라면 8개의 모니터가 모두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하죠. 체크 엔진 경고등이 없으면 주행 사이클이 완료되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모니터가 있다면 시스템이 차량 전체를 완전히 점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만약 체크 엔진 경고등이나 다중 표시등이 켜져 있다면 스캔 도구가 알려줄 것입니다. 또한 코드도 알려주는데 이렇게 간단한 도구도 코드를 보여줍니다. 이후 그 코드를 구글에 검색해 차량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코드를 통해 해당 연식, 제조사, 모델에서 보통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고 직접 수리하거나 교체할지 아니면 더 큰 수리라면 정비소에 맡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연료 캡 같은 문제라면 잠시 후에 그걸 어떻게 고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소한 문제라면 지우기 버튼을 눌러서 코드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8개의 모니터를 위해 한 번 더 주행 사이클을 돌리세요. 코드가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일시적 문제였고 해결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지프 랭글러에서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체크 엔진 경고등이 증발 가스 제어 장치 누수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누수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든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은 연료 캡입니다. 이 연료 캡은 고장나거나 결함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며 마모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무 패킹이나 내부 벤트 등 작은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캡을 교체했다면 연료 주입구 목 부분의 캡 주변 고무 패킹일 수도 있습니다. 연료 캡을 꼭 확인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창문이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가나요? 사실 그게 꼭 비싼 수리가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창문에 틴팅 필름을 붙였다가 누군가 제거했다면 뒷면 접착제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창문 유리 안쪽에 끈적한 접착제가 남아 창문 스위프에 달라붙고 창문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창문 레귤레이터와 창문 모터가 조기에 마모되어 나중에 비싼 수리나 교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품을 교체하기 전에 암모니아 성분이 들어간 유리 세정제를 사용하면 그 접착제를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도 효과가 없거나 유리 세정제가 없다면 WD-40과 면도날을 사용해보세요. 다만 이 방법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 모든 것을 잘 덮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WD-40을 창문에 뿌리고 면도날로 긁어내면 그 접착제가 모두 제거됩니다. 만약 창문 안쪽이 끈적거리지 않는다면 대신 이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창문 안쪽의 고무가 더 끈적거리거나 더 달라붙거나 그냥 닳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창문 안쪽에는 실리콘 기반 윤활제를 사용해보세요. 이 부분에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창문을 올리고 내릴 때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윤활이 됩니다. 그리고 창문 레귤레이터나 창문 모터가 조기에 마모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10번째이자 마지막 팁, Do it yourself 라이프 핵. 자동차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품은 바로 케이블 타이입니다.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세요. 왜 케이블 타이가 필요할까요? 만약 당신이나 근처에 있는 누군가가 사고를 당한다면 범퍼를 임시로 묶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에 무언가를 고정해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케이블 타이를 쓸 일이 정말 수없이 많을 겁니다. 항상 다양한 크기의 케이블 타이를 차, 특히 글러브 박스에 보관하세요. 필요할 때 유용하며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플라잉 휠즈의 크레이그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돈을 아껴줄 10가지 빠른 자동차 생활 꿀팁 DIY였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유익했다면 저를 위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해본 것, 이 영상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팁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